기름진 피 고지혈증 환자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 원인과 예방법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 건강수칙과 관리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새롭게 적용되는 보장성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명사 초대석에서는 희귀난치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과 함께 국내 희귀난치성 환자 치료 환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디컬 뉴스 이슈앤피플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뉴스 이슈앤피플의 신혜지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 경기가 새벽에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영국 서레이 수면 연구센터 연구팀은 갑자기 수면 패턴이 바뀌면 유전자 발현 리듬에 영향을 끼쳐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낮잠으로 수면을 보충하고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메디컬 뉴스 이슈앤피플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인병을 부르는 건강의 적, 고지혈증 환자가 최근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협심증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고지혈증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 등이 일상화되면서 고지혈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4만 6천 명에서 지난해 128만 8천 명으로 1.7배 늘었습니다. 혈액에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끼는 고지혈증은 결국 혈관을 막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심질환의 원인처럼 나중에 합병증을 만들어내는데 이 합병증이 결국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또는 말초 동맥질환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 심한 경우에는 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게 아주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발병률이 높았는데 특히 60대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봐도 여성이 12.4%로 10.2%인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지방질을 분해하는 지질대사 활동이 줄어들고 특히 여성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치료 방법은 일반적으로 운동요법, 그다음에 식이요법, 그다음에 이제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요법은 보통 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이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번 시행할 때 한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식이요법은 이런 포화지방산이라든가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대신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견과류, 콩류 이런 것들의 섭취가 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꾸준한 건강검진과 폐경기엔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 파악과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효과적인 폭염 대비 건강 수칙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서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폭염 대응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수정 씨는 폭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나 야외 활동을 할 때도 폭염으로 인해 무기력증, 식욕 저하 등을 호소합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요. 음식 먹을 때 좀 입맛도 많이 없고 또 무기력해요. 모든 일에 너무 더우니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의 폭염 피해에 따른 응급진료 사례를 살펴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1,19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이란 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을 말합니다.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 피로하거나 이제 기력이 쇠하게 되고요. 주로 오심이나 구토 같은 위장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경련 같은 경우는 주로 근육 경련과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열실진은 의식 소실, 저하 등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사병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데요. 고열이나 그리고 땀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 같은 심각한 의식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 만성 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는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늘한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도를 이제 확보해서 호흡을 하게 하고 그리고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병원에 빨리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의는 이 밖에도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보다는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물을 자주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보험료 조정 수준과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적게 올리지만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보장성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인이 매달 내는 평균 보험료는 올해 94,290원에서 내년엔 95,550원으로 1,260원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82,290원에서 83,400원으로 1,110원 오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1.35%는 지난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될 때를 빼면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인상은 최소화하지만 보장성은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70대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지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사업에 내년에 2조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8조 2천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건강보험 인상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성 강화는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4대 중증질환 등 기존 국정과제 이외에 새롭게 보장성을 강화할 항목을 오는 8월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리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손상되기도 하는 하지 정맥류 환자가 최근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분석 결과 지난해 하지 정맥류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만 3천 명으로 5년간 13% 증가했습니다.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은 40대와 50대 중년층이었고 특히 50대의 경우 같은 기간 환자가 20%로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 정맥류에서는 심부정맥에서 연결되어 있는 표저정맥이 있는데 표저정맥에는 그 판막이 있습니다. 근데 판막이 오래 서 있거나 어떤 그 나이가 흐름으로써 정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구불구불하게 피부에서 도출되거나 아니면은 정맥에서 그 통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그런 질환을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가 32%, 여성 환자 68%로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 정맥류 환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는 6월에서 7월. 반바지와 치마 착용이 늘면서 핏줄 돌출이 두드러져 보여 병원 방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은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장시간 서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지 쪽에 정맥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정맥에 있는 판막이라고 하는 그런 밸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정맥의 흐름에 그 문제가 생기고 또 미용적으로도 튀어나와서 구불구불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꼬여가지고 보기도 싫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맥류로 인한 불편감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에 끼는 스키니진이나 부츠 등의 착용과 오래 서 있는 자세,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증상에 따라 다른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리는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방법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약물, 레이저, 수술 등의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증상이 의심된다면 내원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적절한 치료 방법과 대체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명사 초대석에서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을 모시고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희귀난치성 질환연합회는 그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연합체입니다. 각각의 질병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72개 질병단체 환우들이 약 한 40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환자들이 안고 있는 어떤 복지 문제라든지 권리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이제 연합체인데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을 승인을 받고 지금은 환우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정의하고 있는 것이 어떤 치료 방법이나 대체 의학이 개발되지 않은 이제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감기나 어떤 뭐 상처가 생겼을 때 항생제를 치료를 복용을 해서 이렇게 치료가 이제 완치가 되는데 이 치료법이 없는 그러한 질병인데 복지부가 볼 때는 현재 유병률이 한 2만 명 이하, 그러니까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을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이제 선정한 질환이 157개 질환군입니다. 질환군인데 이제 그 질환을 다 풀어보면 한 2,000개 정도 질환이 되는데 그 157개 질환군의 환자 수가 등록 환자 수가 지금 현재 약 80만 명 정도 보건복지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합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이제 국가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뭐 환자들에게 뭐 후원금을 좀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에서 그것이 배제가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환자들은 혼란을 아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4대 중증 질환에서 그 보장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그 3대 그 중증 질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1.5%의 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약 한 4%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뭐 약 다른 일반 질환자들보다 한 2배 이상을 좀 쓰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3대 중증 질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비중을 이렇게 적게 차지하고 있고, 또 보장성도 3대 중증 질환은 뭐 MRI라든지 대다수 검사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반해서 희귀난이성 질환은 아주 극히 일부 질환에 한해서만 MRI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장성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을 위한 법안이 없습니다. 법률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지금 박인숙 의원께서 이제 그 희귀난이성 질환 법률안을 상정을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뭐 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절단된 걸 가지고 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귀난이성 질환자들은 이 외형으로 보이는 장애보다 내부 장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부 장애, 그런 장기 손상에 의한 것들이 이게 장애인데, 이런 거를 장애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법에, 희귀난이성 질환 복지법이 이제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그런 것들이 이제 하위법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화적으로 뭐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외국의 사례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우리 환자들한테 접목시켜서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희귀난이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모두 다가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입니다. 근데 희귀난이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뭐 좀 신체적인 부자유, 또 질병의 진행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그 환자 한 명의 가족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병고, 생활고, 가족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또 그 보호자들의 어떤 정말 삶의 질이 굉장히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꼭 지원을 꼭 한다기보다도 어떤 따뜻한 마음을 좀 이렇게 같이 그들에게 좀 보내준다면 정말 환자들 열심히 또 생활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들을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의료계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보건의료 브리핑에서 만나봅니다. 보건의료 브리핑 정정윤 기자입니다. 장마철 기간 동안 사전 대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 장마철에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각 기관 단체별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시정 조치를 하고, 준비기간이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팀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지자체 관리 저수지를 포함한 17,00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1,100개소가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소요 예산 약 6,300억 원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과 협의해 조속히 보수 보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23곳은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와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과 실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 점검팀은 산사태 취약 지역이 있는 21개 시군구를 선정하고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기관별 역할 범위를 정하여 인명구조는 소방서, 현장 지휘소는 시군구,
복구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도록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예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민은 비상연락망,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을 실제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사전에 반복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반, 저수지반, 풍수해반, 산사태반 등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10개의 TF팀을 구성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 상황 초기 대응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긴급 상황 초기 대응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초기 대응 조치 사항을 1에서 2페이지로 조치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자부터 기관장까지 임무 및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물리적 방제 기구인 포충기를 배치해 환경 친화적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해안가 지역은 방역 특장차를 이용한 분무 소독과 휴대용 방역 소독기를 이용한 연막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방역업체와 함께 특별 방역 이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친환경 방역 소독 체험 교육, 취약 지역 안내 및 분무 소독, 유충구제 방법 교육 등 주민 스스로 자율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난 대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식품 안전 대비인데요. 가축 질병에 대한 보안을 마련하여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마 기간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질병이 발병할 수 있어 건강관리법을 미리 숙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축질병 매뉴얼은 조류인플루엔자 행동지침을 상황별에 따라 표준 기준을 신설하여 보완하고 가축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대를 설정하며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은 의사환축 발생 시 시료 송부 시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정부 개정을 추진해 AI 특별관리 기구 관련 규정 신설, 계열화 사업자 방역 의무 부과, 신고 의무자 확대 등의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랜 장마 기간이 이어지면 주변 습도로 인해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식중독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열하지 않은 생음식을 섭취할 경우엔 세균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복통, 식중독, 설사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일단 장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바로 냉장, 냉동 보관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류와 육류의 경우에는 실온에 오래 나와 있을 경우 세균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을 볼 때는 가장 마지막에 구매를 하고 바로 조리를 하거나 보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 재료와 직접적으로 닿는 식기의 위생 관리도 필요합니다. 보통 가정에 있는 도마의 경우 직접적으로 재료와 닿기 때문에 재료 상태는 신선하더라도 도마로 인한 세균이 생길 수 있어 각 재료마다 도마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집 밖의 음식에 대해선 일반 음식점,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해 감염병과 식중독을 예방하는 비상방역근무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마철은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므로 눈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 유행성 결막염 등이 발생하므로 외출 후엔 반드시 손을 씻고 개인위생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컬 뉴스 정정윤 기자였습니다.
매일 평균 12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지내는 현대인들. 더 놀라운 사실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은 지 불과 90초만 지나도 인슐린과 관련된 세포 반응이 멈추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메신저보다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식사 후 카페가 아닌 산책을 하면서 일어서 있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료계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린 메디컬 뉴스 이슈앤피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의료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